영업을 하지 않는 게 제 영업 노하우입니다. 영업을 왜 안 해요? 네. 뭐 이제 변호사마다 네. 활동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라 함은 네네.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거를 서면화해서 이거를 자세히 쓸 수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업종의 영업 노하우를 모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정준교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오늘도 사자 하면 뭐죠?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죠. 전문직의 꽃 변호사인 한웅현 변호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지원의 파트너 변호사 한웅현 변호사입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변호사라는 직업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뭐 요즘에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세요. 우선 변호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우리 흔히 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소송. 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행정소송도 있겠지만 이 소송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이 소송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해주는 자문 변호사들이 요새 많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신다면 소송을 많이 하는 송무 변호사, 회사의 자문을 많이 해주는 자문 변호사,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처음에는 대기업에 소속된 변호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로소득자였어.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펌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네, 가장 큰 이유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적인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딸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갈 나이가 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전 직장이었던 그 S사 사내 변호사도 결코 적은 연봉은 아니었지만, 좀 그래도 이 연봉보다는 조금 더 벌고 싶다는 생각, 그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문 변호사보다는 네네. 송무 변호사가 저한테는 좀 더 그 성향상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송무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개업 변호사를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대표님께서 되게 여러 가지가 많으신데 서울대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저는 해병대 나왔습니다. 필승! 958기 정준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새로운 거를 로펌을 차리시면서 하신 지가 한 3년? 4년 되셨죠? 3년 네,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네. 대표님께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네. 영업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우선 네. 개업 초기,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는 역시 우리나라는 이제 학연이나 이런 게 그렇죠.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잘 나가지 않던 동창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동창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같이 들어감에 따라 네네.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런 만큼 이런 회사에 변호사. 소송이나 자문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무조건 필요하죠. 네, 사업 초기에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 운영하는 회사에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네네. 그러합니다. 네. 대학교는 거의 다 변호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대학교 친구들은 이제 판검사 아니면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런 동창회보다 더 소개가 많이 나오는 게 네네. 오히려 법조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또 그럴 수 있고, 네, 있어요. 판사 검사님들은 직접 이런 소송은 당연히 못하는 거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시는 네, 그분들의 이제 가족분들의 일이 터졌을 때는 네네. 친구들이 이렇게 소개가 오고 네.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법조인 인맥들의 소개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업계 사람분들의 소개가 가장 많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작은 모임이나 이제 동창회나 학연 지원으로 무조건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당연히 신뢰가 중요하니까 더 많이 찾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을. 맞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실력의 변호사라면 조금 네. 더 소통이 잘 되고 검증이 된 이런 변호사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 일을 되게 오래 하셨는데 하시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혹시 있다면? 네. 이게 좀 직업적 특성상 네. 막 이렇게 즐거운 일은 아예 없는 것 같고 네. 대부분 이렇게 어려운 일에 휘말린 분들이 제 보통 이제 의뢰인이다 보니까 항상 일 자체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 법정 구속이 됐다가 네. 무죄를 선고받은 이런 의뢰인들이 있을 때는 정말 이게 희열을 느끼고
이제 막 의뢰인 막 얼싸안고 막 운 적도 있고. 아.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정말 우연찮게 제가 앞사건 변론을 하고 있는데, 아직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그 일반인께서 네. 제가 재판이 끝나고 이제 나가는 길에 문 열고 나오셔가지고, 제 사건도 맡아줄 수 있냐. 이렇게 좀 영함을 받아갔는데, 실제로 연락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연락이 와가지고, 큰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계기가 돼서 민사사건을 네네. 제가 변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사람이 많던 적던 간에 좀 열심히 하는, 뭐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좀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그죠? 정말 흔치 않죠.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인분들 소개로 이렇게 수임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이 책도 요즘에 홍보를 잘 하고 있지만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212페이지에 우리 한웅현 변호사님 얘기를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 A라는 분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분이 감동을 받으셔서 B를 소개해 드렸고 그 B가 C를, C가 D를, D가 E를 한 5번, 6번 정도까지 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감사하게 듣기도 했고 다들 피드백이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이 되게 완만하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감사를 드릴게요. 네, 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 게 저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니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도 영업을 해봤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도 네. 초창기 때 초창기 때. 네. 물론 이제 저만의 영업 노하우는 있긴 하지만 네네. 초창기 때는 저희 법인 변호사님들과 그 브로셔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뭐 예를 들면 회식 자리, 네. 회식 자리에서 이제 큰 식당 사장님한테 저희 브로셔를 먼저 나눠주기도 하고 네네. 좀 적극적인 영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고객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지인 의사 선생님 소개시켜달라. 때를 써가지고 네네. 만남의 자리도 가져본 적도 있고. 개업 초기에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외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일환으로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비즈니스 조찬 모임, 뭐 골프 동호회, 이런 네. 것도 가입하고, 네. 그런 동호회나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문직이 되더라도 네. 사실은 요즘에 영업이 필수인 시대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요즘에 그 변호사가 네. 사실 어떤 전문직이든 그 전문직이 되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변호사의 그 인원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 주세요. 네. 우선은 변호사가 이제 3만 명 시대가 됐기 때문에 3만 명. 예전 그때에서 활동하셨던 변호사님들에 비해는 소득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경쟁이 네.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광고를 하는 로펌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임료의 그 가격이 몇십 년과 동일한 거는 변호사업계밖에 없다 이런 그 얘기가-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낙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이게 어느 통계를 보면 문과의 전문직 중에는 그래도 변호사가 가장 높은 네. 그 연봉 평균을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변호사들도 잘 버는 변호사가 있고 못 버는 변호사가 이렇게 그럼요. 편차가 네. 좀 커질 뿐이지 좀 뭐 충분히 이렇게 뭐 변호사 업계가 막 레드오션이다 이런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파레토의 법칙처럼 상위 20%가 80% 매출을 한다가 여기도 있고 저희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상위 10% 20% 안에만 들면 그래도 절대로 레드오션은 없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나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다.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한 번만 말씀 주세요. 네. 영업을 하지 않는 게 제 영업 노하우입니다. 영업을 왜 안 해요? 뭐 이제 변호사마다 네. 활동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라 함은 네네.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거를 서면화해서 이거를 자세히 쓸 수 있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사무실에서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새끼 변호사한테 그냥 맡긴 그렇죠. 채 이렇게 영업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기존 의뢰인들을 놓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때 2년을 맺은 그 로펌 고객께서 지금도 이렇게 지인분 사건을 계속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런 만큼 저는 지금 고객이 앞으로도의 고객이다라는 생각으로 대외 활동을 좀 줄이는 대신에 사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의뢰인한테 집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달아 꼬리 물기 소개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변호사는 아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네, 거기는 정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라는 네. 직업을 꿈꾸는 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 물론 어느 직업을 가져도 경쟁 사회일 건 뻔하지만 그래도 좀 따뜻한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예비 변호사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예전처럼 변호사들이 떼돈을 버는 시대는 확실히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변호사가 된 걸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변호사가 예전처럼 많은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이 일을 하면서 되게 기쁨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현격히 높은 소득을 그럼요. 네. 얻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가 돼서 어떤 변호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3만 명 시대라고 해서 변호사직을 포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로스쿨 입학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그만큼 네. 지금 변호사를 꿈꾸는 이 대학생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더 공부하고 사회 경험도 많이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경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경험이 많아야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업의 답이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